회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은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3년 내내 익숙해지지 않는 소음이었다. 저분이 사장님 며느리죠? 정규직 사원으로 정당하게 입사했음에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은 내게 늘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 업무용 컴퓨터를 켜는데 회계팀 민정팀장이 다가왔다. 유진 씨,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 검토 좀 부탁해도 될까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믿음이 묻어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사장 며느리가 아닌 유진이라는 개인에 대한 신뢰였다. 네, 맡겨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검토해 드릴게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얻은 신뢰가 고맙긴 했으나 그 신뢰 역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검은색 긴 생머리에 화려한 명품 가방, 그리고 슬리퍼? 이 공식적인 사무공간의 집에서 신는 것 같은 슬리퍼를 신고 들어온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내 시선과 마주쳤다. 어머, 새언니.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의 둘째 딸, 시누이 미진이었다. 평소 가족 모임에서도 마주치기 힘들었던 그녀가 갑자기 왜? 여러분, 이쪽은 제 딸 미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게 될 거예요. 어느새 나타난 시어머니의 선언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신입사원 채용 공고도 면접 과정도 없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직원이 된 것이다. 미진은 인사도 없이 빈 책상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주변 직원들의 의아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우물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점심 화장실에서 민정과 마주쳤다. 유진 씨, 미안한데 사장님 따님이 갑자기 입사한 건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친 건가요? 민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또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 위치는 어디인지 혼란스러웠다.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어요. 솔직하게 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나를 덮쳤다. 출근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미지는 여전히 업무보다는 스마트폰과 간식에 더 관심이 많았다.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미진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수근거림이 커졌다. 저분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카페만 드나들고 업무는 손도 안 대는데. 영업팀 직원이 불만을 토로했다. 쉿, 목소리 낮춰. 사장님 딸이잖아. 유진 씨도 있는데. 옆자리 동료가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모르는 척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봤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미진의 행동은 나 역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누이에 대해 뭐라 말하기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도 난처한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회계팀에서 폭탄이 터졌다. 민정이 창백한 얼굴로 내 자리로 다가왔다. 유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다. 미진의 이름으로 결제된 항목들.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해외 온라인 쇼핑몰까지.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지출이었다. 이거 회사 돈으로 개인 쇼핑한 거 맞죠? 총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요. 내부 감사 때 발각되면 회사가 큰일 납니다. 민정의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께 직접 보고하자니 부담스럽고. 민정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 눈빛은 내가 나서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 미진이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어.
직원들이 나보고 시어머니께 말해달라는데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야? 누나가 원래 그런 성격이긴 한데. 하지만 회사 돈이면 얘기가 다르지. 내가 어머니께 말해볼게. 그러나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최근 회사 경비 사용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우리 회사는 가족 기업입니다. 가족이 쓰는 비용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인카드 사용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딸의 지출을 문제 삼지 말라는 경고였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민정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비 정산이 아니라 회사의 원칙과 신뢰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줄타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전체 회의 이후 사무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직원들은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공기 중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다. 더 큰 문제는 미진이었다. 시어머니의 암묵적 승인을 받은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다. 언니, 이거 좀 정리해줘. 어느 오전 미진이 내 책상에 서류 뭉치를 턱하니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처리했어야 할 고객 데이터였다. 미진아, 이건 내가 담당하는 업무잖아.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미진은 코웃음을 쳤다. 에이, 같은 식구끼리 뭐 그래.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그녀는 벌써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미진이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입사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영업팀 주임이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는 야근해 가며 일하는데 사장님 딸이라고 특별 대우받는 건 정말 아니죠. 또 다른 직원이 가세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마치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러나 나 역시 난처한 상황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간 가족 관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이틀 후 더 큰 사건이 터졌다. 미진이 중요 고객과의 미팅을 무단으로 취소한 것이다. 그 고객은 우리 회사의 최대 거래처였다. 미진 씨, 왜 제멋대로 일정을 취소했어요? 그 미팅은 3달 전부터 준비해온 거라고요. 영업팀장이 사무실에서 미진에게 항의했다. 미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거 제가 준비 안 된 것 같아서요.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요? 그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가족 회사에서 가족한테 이 정도도 못 봐줘요? 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한테 말해버릴까? 그 말에 영업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민정이 내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유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김 대리랑 박 주임은 이직 준비 중이에요. 다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못 견디겠대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유능한 직원들이 떠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이 회사가 내 침묵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고민했다. 시댁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침이 밝아올 무렵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고. 아침 일찍 출근해 혼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다. 유진아, 내 방으로 좀 와볼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구나. 내가 보기엔 어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순간을 위해 밤새 준비했지만 막상 직면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많이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섰다. 미진 때문에 그런 거지? 예상보다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다. 네. 미진 씨가 업무에 소홀하고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내 딸이 좀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 하지만 가족이니까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좀 직원들을 달래주면 어떨까?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님, 김 대리와 박 주임이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두 사람 다 우리 회사의 핵심 인력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게 직원들이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전해주길 바라는 거구나. 며느리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날이 서 있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미진 씨 문제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유진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구나. 내 딸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다. 미진 씨는 회사에 와서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법인카드 남용은 물론이고 중요한 고객 미팅을 취소하고 동료들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특혜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알았다. 내가 미진이랑 얘기해보마.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냉기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오라. 누나가 정말 심하게 굴고 있네. 내가 어머니께도 얘기해 볼게.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아침 전 직원 회의. 필수 참석.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내 갈등이 아니라 내 가정의 평화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전 직원이 모여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는 미진과 함께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미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최근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미진의 업무 태도와 회사 경비 사용에 관한 불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미진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가족 경영 회사에서 경영자 가족에 대한 태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진은 앞으로 경영 수업을 위해 여러 부서를 경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사실상 미진의 행동은 눈 감아주라는 신호였다. 회의실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어머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미진 씨의 경영 수업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회사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업무 평가와 성과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미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언니, 왜 나만 문제 삼는 거야? 내가 이 회사 사장 딸이잖아. 엄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날 이렇게 대해? 목소리가 떨렸다. 미진아,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는 가정이 아니라 회사야. 직함과 상관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됐어. 미진이 소리쳤다. 다들 날 시기하는 거지. 가족한테 이 정도도 못 봐주면서 무슨 회사야. 갑자기 영업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가족회사가 아니라 전문기업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한 환경을 기대했는데. 민정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회사 자금 유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부 감사에서 발각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내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미진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미진아, 이건 가정이 아니라 회사란다.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유진아, 오늘 내가 한 말. 내가 기대한 반응은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큰일이네. 집안일과 회사 일이 이렇게 얽히다니. 하지만 이내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당신이 오라. 누나가 잘못한 거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한 날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미진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없이 업무에 집중했다. 오후 2시 회의실에는 시어머니, 각 팀장들, 그리고 나까지 총 6명이 모였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내부 징계위원회는 미진의 업무 태도와 회사 자원 남용에 관한 건입니다.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겠습니다. 민정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와 미진의 근태 기록을 제출했다. 자료를 살펴보는 동안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에 담지 못했던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근무 시간 중 무단 이탈 15회, 법인카드 개인 사용 23건, 주요 업무 미이행. 인사팀장이 리스트를 읽어내려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자신의 딸이 저지른 일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내 시선을 피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규정에 따르면 이 정도 위반은 어떤 처분에 해당합니까? 일반 직원이라면 해고 사유입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고정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미진에게 감봉 3개월과 서면 경고로 처분하겠습니다. 일반 직원이었다면 당연히 해고였을 처분이 감봉으로 가벼워진 것이다. 팀장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시어머니도 그것을 느꼈는지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경비는 전액 반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해고할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유진아, 잠깐 내 방으로 와볼래? 사장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구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것을 봐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약했다. 어머님. 하지만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건 내 마음이 아파. 시어머니가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가족이면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행동한 거.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회사의 신뢰는 얻었을지 몰라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잃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시댁 저녁 식사는 냉랭했다. 미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남편은 불편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징계 결정 이후 일주일 미지는 출근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와서 일찍 퇴근했다. 사무실 분위기는 한층 나아졌지만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냉기는 여전했다. 미진의 빈자리가 묘하게 거슬렸다. 유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민정이 다가와 물었다. 직원들이 모여서 회식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며느리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꼭 오세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 진심이 통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 누나랑 통화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회사 그만두고 유학 간대. 갑자기 유학이라니? 놀라서 물었다. 징계받은 게 자존심 상했대. 어머니가 다른 사업체를 맡길 테니 거기서 경영 수업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누나가 거절했대.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내일 저녁에 오라고 하셨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미진 문제로 나를 책망할 것이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 혼자였다. 미지는 보이지 않았다. 앉으렴.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거실 테이블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미진이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사실 어제 징계위원회 결정을 번복하려고 했어. 내 딸인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나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어제 미진이가 찾아와서 한 말을 들으니 생각이 바뀌더구나. 이런 회사 다니기 싫다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 시어머니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딸을 망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유진아, 내가 옳았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원칙과 신뢰 문제였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30년 넘게 일구어온 회사야. 내 욕심으로 무너뜨릴 뻔했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진이는 스스로 회사를 떠나기로 했어. 해외 유학을 보내기로 했지. 아마 그게 모두에게 좋을 거야. 어머님.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사는 실력과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해. 가족이라고 특별 대우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구나. 내가 그걸 일깨워줬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내 어깨를 안았다. 자랑스러워 당신이. 가슴속에 묵직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한 달이 지났다. 미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해외로 떠났고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아침 출근길 예전처럼 등 뒤에서 수근거림이 들려오지만 이제는 그 내용이 달랐다. 유진 씨 덕분에 회사가 한결 나아졌어요. 정말 용기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민정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유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난달 매출이 20%나 상승했대요. 다들 사기가 올라서인지 성과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시어머니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오늘 아침 회의 시작할게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다. 시어머니는 달라진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권위적이던 예전과 달리 각 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이번 분기부터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모든 직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발표에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회의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유진아, 점심 같이 할까? 카페에 앉은 우리 사이에는 이제 예전의 긴장감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회사가 달라졌어.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내 덕분이야. 아닙니다. 어머님이 결단을 내리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옳은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야. 때로는 가족이라도 서로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시어머니가 이어 말했다. 미진이한테 연락 왔더라. 처음엔 많이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는 것 같아. 가끔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더라.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남편은 기쁜 표정으로 내 이마에 키스했다. 역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최고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당신이 자랑스러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실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시어머니, 미진,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남편이 차에서 내려주며 말했다. 오늘도 파이팅! 우리 집 최고 직원님. 그 말에 웃음이 났다. 회사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또 다른 집이 되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리더로 보게 된 것이다. 회의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나는 며느리이자 직원으로서 당당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